네, 반갑습니다.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교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단어는 그 이제 두 번째 단원이죠,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두 번째 단원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단원이고,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암기해야 될 공식들 같은 것도 조금 있고,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어요. 조금 좀 암기해야 될 공식도 있고, 여기서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모든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가지고 왔다 보니 이 이상 압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필기를 우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 다항식의 곱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곱셈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다항식의 곱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일단은 두 개로 선생님이 찢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배웠던 건 분배일 거예요. 근데 분배랑 반대말이 있는 거 알아요? 분배랑 공통인수로 공통인수로 묶기랑 분배랑 서로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배 법칙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고, 그거를 거꾸로 하는 과정까지, 이게 되돌리는 과정까지 전부 다 익숙해지셨다라는 가정하에 이 단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 기억나나요? 그쵸? 근데 반대로 여기서 A를 묶어서 욜로 만드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 단어를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개라는 게 등장해요. 전개도 사실 분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좀 분배라는 말이 전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개라는 거는 그냥 남김없이 다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상 전개인 거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또한 전개일 것이고, 또 남김없이 다 묶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거를 인수분해라 그래요. 그래서 전개랑 인수분해랑 또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시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개라는 것을 이때 하면 되는데, 뭐 아는 학생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분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얘를 A로 다시 묶고 얘를 B로 다시 묶어서 보여줄게요. 네. 이걸 잘못 정했네. Sorry. 얘가 C겠네요, 그렇죠? A, C, A, D, B, C, B. 맞죠. 그래서 얘를 또 틀렸네요.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 다시 반대로 A랑 B를, 이건 또 뭐야? A랑 B를 묶었죠, 그쵸? 그 다음 여기 또 공동인수가 또 보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묶어서 원래 상태 그대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걸로 할까요? 맞아요. 얘를 선생님이 별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별을 여기에다가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별을 분배해 볼까요?
그럼 A별 플러스 B별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별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얘네를 다시 요렇게 또 잘못 썼네. 미안해요. 자, C 플러스 D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미리 할 필요 없이 얘를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필기를 한번 해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개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묶어가지고 남김없이 다 묶어버리는 걸 인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렇죠. 그 공통인수로 묶는 과정을 다 묶어버리면 인수분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도 남김없이 다 분배해버리면 전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먼저 필기를 해봅시다. 네, 그 다음 아직 동그라미 1번이 끝나진 않았고요. 살짝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맵을 하나 그려줄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항식 곱셈에 이제 마인드맵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개랑 인수분해가 서로 반대 과정이라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특수한 꼴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거를 공식을 사용해서 시간 절약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배를 하다 보니, 계속 공통인수를 묶다 보니 어떠한 특수한 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꼴을 우리는 공식으로 암기해서 시간 절약을 해줄 거고요. 시간 절약을 해줄 거고, 그러면 잠깐만요. 얘를 옮겨서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절약을 해줄 거고, 또 전개를 막 하는 거랑 공통인수로 막 묶는 거랑 공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꼴을 우리는 복잡한 식이라고 할 건데, 우리는 그 복잡한 식을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정리 후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특수한 꼴 세 가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수한 꼴 세 가지를 우리는 기본 전개꼴, 완전 제곱식, 합차의 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필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 다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를 배우냐면, 우리 그 전개할 때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분해 할 때도 공식이 있는데, 이 전개 공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라고 불러요. 여러 생략됐고, 다항식이라는 말도 생략이 됐고, 곱셈 공식이라고 하다 보니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막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전개 공식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되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실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 공식인데 다항식이라는 말도 생략돼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전개 공식이랑 인수분해랑 똑같아요. 그냥 전개를 하셔놓고 그 전개를 하는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다 보니 그냥 곱셈 공식이라고 외우고, 그냥 곱셈 공식 따로, 인수분해 공식 따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진짜 3학년부터 되게 공식이 너무 많다, 곱셈 공식 너무 많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곱셈 공식이 또 추가돼요. 진짜 그러면은 이래서 수학을 포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난 좀 반대예요. 그렇죠?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부터 용어를 전개 공식이라고 바꿀 거고 목적이 있어요. 시간 절약이 목표예요. 선생님은 무작정 암기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암기를 하냐면은 이 정도 공식, 이 정도 전개하는 거는 우리가 암기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암기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전개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들은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줘서 그냥 조금 빠르게 툭툭툭 풀어낼 수 있는 건데, 되게 나는 무조건적인 암기는 막 반대야. 난 절대 암기하지 않겠어. 뭐 그러기보다는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으로 암기가 필요해지는 느낌 너무나 자주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전기라면 선생님도 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꼴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바로 암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딱 3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만든 단어인데 기본 전개꼴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기본 전개꼴은 어떤 꼴이냐면 이런 형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로 전개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면 직접 해보면 되죠. 한 번쯤 무조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bx가 될 테고요. 두 번째 ax 플러스 ab가 되겠네요. 이거를 요약해주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이렇게. 문제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항상 전개하시면서 풀어도 되는데 아니 뭐 매번 나오는 건데 매번 이렇게 쓰고 한 줄을 더 쓸 거냐는 거죠.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얘가 보이면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고 한 방에 써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한 줄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문제의 실용성을 올려주겠다라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앞에 개수가 하나 추가된 버전도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직접 그냥 해봐서 깨닫는 게 가장 쉬워요. 이거는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 공식이긴 해요. 선생님은 이거 할 때 직접 합니다. 오히려 여기 앞에 이렇게 개수들이 많이 있으면은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공식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접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게 기본 전개꼴 공식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 전개 공식이고요. 이렇게 가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이렇게 가면 전개 공식이고요. 이렇게 가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사실상 기본 전개꼴의 전개 공식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인수분해 과정이 살짝 까다로울 수가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줄 예정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기본 전개꼴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얘를 전개하는 공식이 이런 거고 반대로 하는 거는 인수분해 공식이다. 그리고 기본 전개꼴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전개 공식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기본 전개꼴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쓸 때에는 뭔가 조금 특이한 장치가 하나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있는데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2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전개해주면 너무 글씨를 못 썼나요? 좀 이쁘게 써볼게요. 빨리 안 쓸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돼요. 네. 선생님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직접 하세요. 뒤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상 기본 전개꼴이 완전 제곱식을 다 대변할 수 있죠. 지금 기본 전개꼴이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냥 똑같은 거 2번 곱한 게 기본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더 쉬워요. 합차의 곱이란 형태가 있어요. 이건 무슨 형태냐면 말 그대로예요. 합과 차의 곱을 나타내는 형태인데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결과가 항상 나와요. 얘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부호 반대에 있는 거 합과 차의 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기본 전개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기본 전개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도 왜 기본 전개꼴이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전개하면 되는 형태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기본 전개꼴 중에서도 형태가 조금 더 특이한 친구들이 2명 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전개꼴로 얘네를 다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형태들이 얘네가 되게 풀이가 간단하게 나온다. 얘는 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만 하나 해줄까요? 완전 제곱식은 너네가 하고요. 그렇죠? 이것도 전개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얘랑 얘는 같은 거죠. 이렇게 소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해줬고요. 완전 제곱식은 너네가 하세요. 뒤지기 싫으면 알겠죠? 특정 문제가 하나 있는데 조금 심각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막 그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한 친구가 이걸 되게 헷갈려 했는데 지금도 살짝 중학교 2학년들이 조금 헷갈려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알겠죠? 네. 큰일 났네요. 설마? 망했네요. 됐다. 네. 진짜 욕하고 끌라 그랬거든요. 아니네요. 살았네요. 그쵸? 네. 어디까지 했죠? 써도 되나? 아직 쓰면 안 된대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요. 얘는 뭐예요? 이거는 지수 법칙으로 지수가 분배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와우, 미쳤어요. 그거는 이거 하는 것조차 귀찮다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비교를 해줄게요. 저거랑 지금 같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풀어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a제곱 b제곱이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요, 분배해줘야죠. 전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고요. 근데 얘랑 같다고요? 이거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쵸? 네. 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럼 헷갈렸으면 적어도 이렇게 풀어는 써봐야죠. 그쵸? 네.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네, 넘어갈게요. 썼죠? 일단 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단은 곱셈 공식, 그 전개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잠깐만. 설명을 하나 안 하고 빼먹은 게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 전개 공식이고 이렇게 가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일 테고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랑 똑같이 써줘야 돼요. 오늘따라 실수를 되게 많이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친구입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뭔가 재미난 거를 여러 가지 할 건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완전 제곱식을 조금 더 우리가 네, 이거를 풀게요. 됐어요. 네, 완전 제곱식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통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완전 제곱식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곱셈 공식 전체 변형이다 얘기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까지도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 제곱식 변형으로 용어를 조금 바꾸겠다. 여기에 의 하나 추가해 줄까요? 완전 제곱식의 변형 이렇게 해줄까요? 완전 제곱식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 제곱식의 변형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얘네 두 개만 생각해 주면 돼요. 간단해요. 선생님이 가장 외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오시면 진짜 편해요. 그러면 얘를 변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형하냐면 우리 그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아까 공식으로 설명했었죠, 그쵸? 근데 보면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a제곱, b제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에서 얘네만 추가해 주면은 얘네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a제곱, 우리가 필요한 건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우선은 완전 제곱식을 써주고요. 완전 제곱식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써줄 거예요. 나 얘 필요해. 아니면 얘가 필요해. 먼저 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ab를 추가하면 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ab를 추가하면 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추가를 한 상태인 거야. 근데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플러스 2ab 여기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값하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원래 값하고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은 그 더해준 만큼 빼주면 되잖아. 반대로 여기는 그만큼 빼줬잖아요. 마이너스 2ab만큼 빼줬잖아. 그러면 그만큼 더해주면은 원래 시계값하고 변화가 없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ab를 추가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2ab를 빼주자고요. 그럼 원래 값하고 바뀌지 않겠냐고. 그쵸?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지금 2ab를 빼줬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반대로 2ab를 더해주게 되면 원래 시계값과 변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낼 수 있다. 그리고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가 얘를 알고 있는데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의 차이점을 보면은 얘하고 얘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4ab 정도가 차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4ab를 빼주게 되면 원래 예식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을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ab를 빼주게 되면 그냥 얘가 되지 않겠냐고요. 이 식에서 4ab를 빼주게 되면 얘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얘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합이랑 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차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은 합의 제곱을 해서 곱의 4를 빼주게 되면 차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형은 요 정도만 외워주면 충분하다. 선생님이 암기하기 좋게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변형 끝이에요.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차를 갖고 있으면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반대로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차하고 곱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반대로 넘겨서 4AB를 더해주게 되면은 합의 제곱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완전 제곱식에 성질을 살짝 배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 뒤에 단원, 너네들이 이제 당시 곱셈을 하고 나서 배울 단원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인데, 사실상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너네 3학년 1학기의 메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3학년 1학기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제곱근하고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바닥을 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닥이 깔아진 상태에서 위에서 진짜 이제 3학년 1학기의 메인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 두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두 식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뭐겠냐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 지금 여기가 8x고요. 지금 여기 네모가 뭐가 나오냐면 16이 나오게 돼요. 플러스 16. 16이 어떻게 나오면 이제 외울 거예요. 얘가 당연히 2차 그러니까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길 때 지금 이 개수로 보고 얘를 추측해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반의 제곱이에요. 반의 제곱. 요거 하나 진짜 얘만 진짜 제대로 외워주면 돼요. 진짜 얘가 제일 중요해. 반의 제곱.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지금 가운데 개수를 보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상수항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 반대로 그러면은 얘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 가운데 뭐 들어가야 될까요? 8? 위하고 똑같으니까요? 틀렸어요. 8이 아니라 풀마 8이에요. 이거 애들 엄청 틀리거든요. 플러스 8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8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오프라인에서 인수분해 조금 공부하면은 풀마 8이 둘 다 된다라는 거 알 거예요. 꼭 다 그렇게 해볼 필요 없고 이렇게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 얘 두 개 전개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으로 전개가 되고요. 얘는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뒤에가 플러스 16일 때는 풀마 8이 둘 다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 용어를 그래서 이 가운데로 넘어가는 용어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이수의 이수의 제곱근의 2배다. 그래서 16의 제곱근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풀마 4죠. 그거의 2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용어를 많이 얘기할 거야. 반의 제곱, 제곱근의 2배.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살짝 이 단어는 암기가 많이 가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할 건데요. 표준형 만들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형하고 표준형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반형이라는 거는 다항식의 일반형이라는 거는 뭔가 다 풀어 헤쳐놓은 형태야. 그러니까 덧셈 뺄셈밖에 없는 그런 형태. 그냥 이렇게 풀어 헤쳐놓은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파악하기 좋은 식의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엄청 많이 쓰여요. 2차 함수에서. 그리고 일반형은 그냥 그 식끼리 다항식의 계산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안에 뭔가 곱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두 식끼리 다항식끼리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거는 다항식끼리 계산하기 편리한 형태를 의미하고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식을 보고 한눈에 그래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 딱 보자마자 그래프가 눈에 보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중3 친구들은 선생님이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했을 때 그때 살짝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살짝 얘기는 했었거든요.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뭐 기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차 함수 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거 3개 정도는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 건데 표준형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네, 말을 좀 안 듣네요. 네. 네. 이제 듣네요. 그렇죠? 네.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표준형을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짠. 네.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거예요. 이 예시만 잘 외워놔도 여러분들이 표준형 만드는데 하나도 어색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표준형 형태로 만들 거야. 지금 표준 형태를 왜 만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때 막힐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표준형을 급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헉 하고 막혀요. 근데 지금 완전 제곱식을 배웠을 때 이 완전 제곱식을 조금 응용할 줄 알면은 너무 좋죠. 그렇죠? 잘 보세요. 표준형을 만들 때는 지금 상수항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상수항을 먼저 무시하고 얘네를 억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얘네만 쳐다보면 돼요. 뒤에 상수항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반의 제곱을 이용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상수항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만큼을 더해 줄 거야. 근데 그러면 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해준 것만큼 빼가지고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구할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반의 제곱을 사용하려면 1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묶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반의 제곱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4의 반의 제곱은 4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4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안에 마이너스 4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걔가 남아 있으면은 얘네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2에 곱해서 밖으로 빼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7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끝났어요. 이제 정리만 해주면 플러스 9 이렇게. 네, 이게 표준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이 단원에서 이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는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야.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지금 아직도 고1 학생들, 고2 학생 친구들도 표준형 만드는 거 어려워해서 되게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돼. 네.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 5번 하고 끝낼게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제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살짝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이것도 선생님이 맵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거는 공통인수 묶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묶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묶을 게 없을 때까지 다 묶어버리면 돼. 그걸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식의 형태가 눈에 보이면은 바로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묶을 것도 보이지가 않고 공식의 형태도 보이지가 않아. 우리는 그런 형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복잡한 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울게요. 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냐면은 복잡한 식은 정리 후 인수분해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묶을 게 있나 확인하시고요. 공식꼴인지 확인하시고요. 둘 다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복잡한 식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돼요. 정리해서 묶거나 공식 쓰면 된다고요. 또 안 보여요? 그럼 다시 정리해야죠. 그죠? 이게 반복인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정리의 종류는 딱 세 가지예요. 공통 부분이 보이면 잠깐만요. 공통 부분이 보이면은 공통 부분을 덩어리로 생각하셔서 치환을 해주면 돼요. 라지 A나 라지 B 같은 걸로 치환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예시로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필기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 항에 순서를 살짝 변경해가지고 순서를 변경해보니 공식꼴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뭔가 억지로 더하고 빼면은 아까 우리 표준형 만들었었던 것처럼 억지로 뭔가 더하고 빼면은 뭔가 좀 인수분해 될 것들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했더니 공식꼴이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거 세 가지를 먼저 해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묶을 게 있나, 공식꼴이 있나 이런 걸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문자로 된 인수분해 형태가 있어요. 되게 그 X랑 Y랑 되게 막 결합이 되어가지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가장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한마디로 순서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식이에요. 근데 되게 여러 문자로 된 인수분해 꼴이 있어. 이것도 선생님이 당연히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집에서 예시로 보여줄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거를 사용해라. 이게 엄청난 무기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문자로 된 인수분해는 가나차, 내림차순 정리 하나로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때도 가장 그 여러 문자로 된 인수분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도 간하차 내림차순 정리 한 방이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 변경에 포함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라는 거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묶어낼 게 없을 때까지 묶어내서 다항식의 곱셈 형태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식꼴이 보이게 되면은 공식으로 한 방에 인수분해 하라고요. 근데 그 두 개가 안 보여.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복잡한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잡한 식은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리 후 인수분해를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의 도구는 어떤 게 있냐면 공통부분 AB 덩어리, 여기 치환이라는 말을 안 썼네요. 네, AB 덩어리 치환. 치환 어려운 말이 아니래요.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 덩어리를 AB로 바꿔보라고요. AB를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순서 변경. 예를 들어 간하차 내림차순 정리라든지 그냥 순서를 배열을 바꿔본다든지 또 억지로 뭔가 더하고 빼거나. 근데 이런 게 필요한 문제는 웬만하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잘 안 보이는 경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하게 되면은 뭔가 공식꼴이 보이거나 공통인수로 묶을 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내용이 없고요. 일단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찍는 지금 개념 정리를 하는 이 강의보다 그 오프라인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곱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곱근을 열심히 하고 다항식의 곱셈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좀 네,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네, 그러니까 수업 도중에 네, 어쩔 수 없죠. 네, 다음 강의는 좀 더 잘 찍어볼게요. 네, 고생했어요. 안녕.